다 안 지워져. 왜? 아, 저 잘 지워져? 아니, 그 정도는 알지. 자, 요 근해 분리 파트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일단은 근해 분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뜻 자체는 2차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해서 빨리 먹을 거 없냐? 없어.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될 수 없지.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위치를 설정하는 그 기술을 근해 분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 보자. 근해분리 인수분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인수분리는 뭘 말하는 거야? 인수분해. 너무 다르지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요게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갈게. 여기 fx를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편의상 a는 당연히 이제 0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것저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해 분리라는 게 이제 그래프의 위치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라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각에서의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적어보면은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 근각에서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만있어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칭축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의 도덕적 관점이라는 논의를 시작하잖아요. 잠깐 헛소리 짓거리지 마시고요. 논의하면 맨날 자. 싸우더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방법은 그래프를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기본 발상 자체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야이씨 그래프의 이제 위치를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정리에 대한 이 그래프의 위치를 이제 조정하는 그 기술이 세 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한반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함수값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있거든.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판별식이랑 대칭축의 위치는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함수값만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누누이 말을 했듯이 함수값만으로 결판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굳이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뭐 이때는 함수값만으로 결판이 나고 뭐 그거를 기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예 습관을 함수값을 먼저 하는 걸 습관으로 잡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랑 대칭축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판별식은 그래프의 위치를 위아래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판별식은. 그 다음에 대칭축은 그래프를 양옆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오락실에 보면은 조이스틱 같은 거 있잖아. 조이스틱 보면은 이제 위아래 양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조이스틱처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의 역할이 위아래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대칭축의 역할이 양옆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대칭축을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거 상황에 따라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대체도 할 수가 있거든? 요 양옆 조절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씩 좀 보여줄게. 요거 유형을 내가 좀 정리를 다 해봤어. 해봤는데 내가 나와. 바로 해야지. 자 기본형이 있고 심화형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보여주는 게 이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을 먼저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화형은 좀 차차 고민을 해보는 걸로. 일단은 기본형을 먼저 좀 보여줄게요. 헛소리고 근데 사실 기본형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본형 먼저 간다. 두근을 이제 항상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기본형 먼저 보여줄게.
요거 먼저 갈게. 자, 두 분이 모두 다 P보다 클 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분의 위치를 조절하는 건데 두 분이 모두 다 P보다 작을 때. 이게 두 번째. 잘 따라와. 그 다음에 센터에 이렇게 P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은 너네 그 공책에다가는 요거 그림만 그려놓고 요걸 이제 세부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기본형을 어느 정도 하면은 굳이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할 수는 있을 거야. 일단은 보여주기는 할게요. 그림만 그려놔. 아무튼 그냥 그림을 좀 그려봐봐.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11개가 나오더라고. 지금 축은 영어로 표시하는 거 없어요. 축? 한글로 써요. 글쎄, 축을 어떻게 영어로 표시하지? 축? 그냥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세요. 그럼. 자, 뭐 예를 들어서 코어 말이 되는. 야, 근데 이거 굳이 여기다가 다 안 써도 이게 왼쪽이 알파고 오른쪽이 베타라고 하자. 예. 아, 이거 언제 다 쓰냐 이거. 로고. 자, 이렇게 왼쪽이 알파, 오른쪽이 베타. 개반대. 자, 이렇게 매우 많다고. 자, 이렇게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화형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넣을 건데 지금 이게 위에 3개 쓴 게 이제 기본형이고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심화형으로. 자, PQ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양옆에 PQ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PQ가 가운데에 PQ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춤을 춘다. 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PK라고 쓸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잘 따라와. 어렵다. K, 그 다음에 여기가 보여줄게. Q.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지금 막대기가 2개 있는 거지. 양옆에 들어갈 때, 센터에 들어갈 때, 한쪽으로 몰릴 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막대기가 이제 3개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이건 오히려 쉬워. 그래서 잠깐만 P, K, Q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막대기가 3개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P, K, Q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가 3개인데 센터에 2개 들어가고 오른쪽에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P, K, Q에 막대기 4개짜리 센터에 2개 양옆에 하나 그래서 P, K, Q 잠깐만 여기는 L이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오른쪽을 Q로 합시다. 차라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설명을 굳이 이 밑에 있는 걸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몇 개만 보여줄 테니까 너네가 좀 감각적으로 따라오고 위에 3개는 그래도 완전히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3개. 자, 맨 위에 3개가 가장 중요하고 코어를 못 붙이고. 일단은 다 썼니? 11개? 자,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1번 먼저 간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다 판서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로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게요. 가만히 있어. 자, 얘를 1번이라고 할게. 자, 얘를. 자, 1번. 자, 1번은 이제 2개의 근이 이제 2근이 다 P보다 클 때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봐봐. 그래프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사실은 1, 2, 3번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잘 따라와. 2근이 뭐보다 이제 뭐보다 크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이 A를 양수라고 합시다. 최고창의 개수의 편의상 양수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기본 맥락은 한 판 축이거든 무조건. 그래서 함수값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FP에 양수를 주겠지.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제 판별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왜 여기서 판별식을 하냐면은 함수값이 양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얘가 위로 붕 뜰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F가 자 봐봐 그래프가 위로 붕 떠. 위로 붕 뜨고 이 자리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판서로 정리하는 건 힘들어 얘들아. 그거 다 정리된 게 여기 있는데 이거 받아줬는데 시간 받아. 그래서 이 중에서 반은 말로 할 거야. 반은 말로 하고 반은 글로 쓸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것 중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받아 적으라고. 이거 내가 다 쓰는 건데 힘들어서 못 써. 자,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붕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걸 밑으로 잡아당겨야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판별식의 역할이 이 그래프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이 판별식이 뭐 서로 다른 이라고 하면 0보다 커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판별식으로 밑으로 잡아당겨준다고. 근데 잡아당겨주는데 잡아당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밑으로 풍덩해요. 밑으로 풍덩해. 근데 지금 부분이 다 P보다 큰 거잖아. 근데 둘 이렇게 풍덩하는데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봐봐. 함수값이 양수지.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이런 경우도 괜찮은 게 함수값이 양수가 되지. 그 다음에 밑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판별식도 양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만으로는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대칭축을 생각하잖아. 대칭축을 생각하는 게 이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얘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판별식이고, 대칭축이 요걸 이제 세부 조정이라고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지. 그래서 대칭축까지 여기다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있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 자체는 지금 P점이 여기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게.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대칭축이 들어가겠죠. 이제 여기 축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요 축을 P보다 더 크다라고 설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판 축을 이용을 하면은 이거를 내가 완전히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이게 1번 유형이야. 이게. 근데 1번이랑 2번은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인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살짝 바꿔볼게. 그럼 만약에 그치 P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내용은 다 똑같지.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러면은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런 상황인 거니까 만약에 2번으로 바꾸면 여기가 당연히 대칭축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요 대칭축이 P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축의 역할이 아까처럼 P보다 크다. 그럼 알파 베타가 이제 P의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대칭축이 P보다 작다. 그럼 알파 베타가 P의 왼쪽에 떨어진다. 설명 다 이해가 돼? 그래서 한반축으로 그래프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한반축이 필요가 없는 게, 3번은 그냥 함수값만 생각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함수값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건데, fx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이것만 주면 끝이라고. FP의 음수 이러면 끝이야. 설명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어떤 때는 한반축을 다 써야 되고 어떤 때는 함수값만으로도 가능한데, 그거를 일일이 구별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함수값을 습관적으로 맨 처음에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말로 하면 이게 조금씩 어렵지. 레벨 조금씩 올릴게. 이거 말로 한번 해볼까? 자, 레벨 조금씩 올립니다. 자, 4번 봐요. 자, 그럼 4번도 할 수 있겠니? 4번 가능하겠니? 자, 4번은 그럼 이렇게 할게요. 4번은 자, 그림을 잘 봐봐. 일단은 FP랑 FQ는 무조건 양수지.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에다가 양수 줘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대칭축을 줄 건데, 이런 건 좀 어려운 게, 대칭축을 PQ 사이에 껴야 돼. 4번. 그러니까 4번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해하는 거는 1, 2, 3번을 이해하면은 당연히 이런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네요. 5번은? 그냥 말로 한번 해봐. 5번은 그러면 Q 넣으면 FPQ에 둘 다 음수 주면 되지. 예. 그치? 쉽지? 이제 슬슬 쉬워질걸? 야, 6번 해봐. 6번 어떻게 할래? 야, FP에 양수 주고 FK에 음수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예. 그치? PRQ가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필요가 없다고. 그런 판별식이 필요 필요 없잖아. 없지. 양수 음수 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 7번 봐봐. 얘도 쉬운 게 여기다가 음수 주고 여기다 양수 주면 끝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막대기가 많아질수록 더 쉬워져. 자, 8번 봐봐. 양수, 음수, 양수를 주는 거야. 판별식 같은 걸 보여주고. 판별식이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함수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무조건 알파 베타가 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발씩이 음수가 있으면 한 발씩이 좀 함수값이 함수값만 따지면 돼. 판별식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봐봐. 양수 주고 음수 주고 양수 줬어. 함수값에다가. 그러면 끝났잖아. 여기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심화야. 9번 봐봐. 양수 주고 음수 주고 음수 줍니다. 다 끝났지, 그렇지? 그럼 얘는 음수 양수 주고요. 양수 음수 양수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끝이야. 축은 어쨌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연립해야 되죠, 그럼. 그쵸? 당연히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4번도 보면은 요거 3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그냥 11가지 유형만으로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 보면은 쌍이 분당 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일단 얘기 좀 할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의 실군 중 적어도 한 근이 여기 사이에 있고 막 이따구로 문제 나와 나중에.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권 기출이 그래.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알겠지? 선생님 근데 축은 왜안 봐주는 어디 몇 번? 몇 번? 6번에는. 그러니까 음수랑 양수 섞여 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몇 번 말하는 거야 지금? 음수랑 양수 섞여 있을 때는 6번? 그런 거는 왜 축을 안 보여줘? 왜냐면 P에서 양수대가 되고 FK가 음수야. 그럼 알파는 P랑 K 사이에 들어가고 베타는 그냥 그래프상으로 K보다 커질 수밖에 없잖아. 아 그냥 그래프상으로. 그래프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은 써서 진짜 얘들아 예시 문제를 조금 해보자. 아 짜증나 근데 이거 잠시만요. 아 아 근데 이거 좀 어렵다. 나 틀리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 자 일단은 몇 개 좀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그젠플. 그럼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되나? 자 이그젠플 한번 가보자. 아 1번이라고 쓸까? 일단은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건데 이거에 M은 1에서 3번. 서로 다른 두 질문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해요. 알파 베타라고 하고 경우의 수를 3개로 나눠서 하면 다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3개 다 구할 수 있겠어? 세 번째로 나오죠. 일단 한번 해봐. 깔깔깔 어머. 이그젠플 좀 몇 개 쓸게요. 어머. 몇 개 쓸게요. 자, 일단 2번. 우리 여자 왜 아니야 근데 뭘 할 수 있어 이거고 알파 베타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M값의 범위를 줍니다. 비교가 수록 어려워지는데. 두근이 있으면 그냥 판별식은 그냥 0보다 크다고 하면 되는데 네. 좀 레벨을 좀 올려줄까? 아니요 아직 한 번. 근데 이거 언제 나왔죠? 근데 왜 0보다 크다려 해야 돼? 알파벳다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르다라고 합시다.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데 3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서로 다르다라고 단서를 좀 줄게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서 그래. 근데 이거 준비해온 문제는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서 뭐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하지 마요 뭐를 하는 게 가장 영향가가 있을까? 다음에는 못하잖아? 예를 들면 DT. 야 근데 이런 건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문제 보면. 아니 좀 좋은 거 있어요 이게 지금 찾는 중이야. 김영석 보강 오 나이스 와서 뭐하냐? 와서 수상 템플을 선동여고. 역으로? 이거는 잠시만. 방금 영화? 그하하하하 뭘 하는 거야? 중동고. 진짜 이거 정신줄이 아니고 서울 쪽이면 중동고. 빈쌀만 정신여고. 무슨 여고라고? 뭔신 여고? 선생님 방금 정석 요구 외신 여고.
기다려봐. 내가 무슨 신 역을 하는지 정신. 나왜 잘못 차야. 잘못 정도. 이름 병신 역인 줄 알아. 야 백종덕고도 있어. 백종덕고. 다 빡빡이야. 학생들 다 밀고 다니고. 야 거기 아니 이게 뭐야? 교복 어디 갔어? 아니 저 동원고 간. 야 동원고 그거 야 안 이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잡지 않냐? 남문 이거 밖에 다음엔 다 못할 것 같아 아니 이거. 애들끼리 겨드랑이 되는 게. 내가 교정이야? 야 미체 교정. 안에 바로 그 매분이야. 건돈이 약간 발에 문댄 거예요. 수고하세. 말도 안 하고 말이 없잖아. 양말도 내가 그냥 양말에 다- 문댄 거니 문댈 수 있어? 사랑한다고. 뭐라고? 새끼가. 내가 그래서 야 그만큼 네가 나와서 할래? 선생님이 할수 있는데. 너도 하나는 1보다 크고 날파리가. 그리고 일본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야, 한 김에 여기 축하 메시지 보냈잖아. 이 정도 이 새끼 축하 메시지 보냈잖아. 생일. 자 일단은 문제는 많은데 저거 3개 정도 같이 한번 해보고 어제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뭐도 워낙 잘해요. 뭐도 하나는 일보다 큰 시. 50개는 긁는. 둘다 1보다 작을 때를 니들 뭐 하는 거야? 전체. 전체를 어떻게 봐? 아예. 아니 전체가 그냥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큰 실수가 되는 정수래. 알파 베타 중. 야, 선생님 조금만 시간이 없어. 아니 시간을 줄 여유가 없어. 그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내가 안 할 것 같아. 절대 안 풀 것 같아. 알겠어 일반아. 자 일단은 저기 1, 2, 3번 좀 보고 다른 것도 좀 보여줄게. 1번 봐봐 1번. 1번은 되게 쉬운데 저게 그냥 한 반쪽 잘 때리면 되거든. 1번 그냥 기본 유형이야. 1번은 상당히 쉽습니다. 기본 유형인데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뭐냐면은 얘네를 갖다가 fx로 설정한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fx를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둘 다 2보다 크다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한반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둘 다 2보다 큰 거지. 2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점 잡으면 여기 이제 F2가 되는 거고 계산을 좀만 도와줄래? 2 넣으면 뭐가 나오니? 빼기 4에. 1, 4, 빼기 2에. 아니 씨. 잠깐만 써보자. 플러스 16. 마이너스 2는 잠깐만요. 내가 한 거 다 보고 할게요 그냥. N은 16. 아 이거 오래 걸리니까 한 거 보고 하자. 자 F2는 이렇게 떨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양수를 줍니다. 첫 번째 양수 주시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또 쓰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까지 가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에다 양수 주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봅니다. 그럼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게 아닌데? n 빼기 4가 나오지? 그래서 요 대칭축을 이보다 크다고 합니다. 요거 3개를 엮으면 돼요. 간단하죠? 3개 엮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봐. 2번은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요거랑 요것도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내가 여기서 자세하게 풀어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됐죠? 자 1번은 요 정도만 합시다. 자세하게 하기에는 할 게 많아요. 자 2번도 사실은 그냥 방금 했던 방법으로 풀면 돼. 10만.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방금 했던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건 이제 다들 할 줄 알잖아. 할 줄 아니까 조금 다른 걸 보여줄게. 방금 했던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니까 조금 다른 걸 보여준다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방금 했던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데 맞아. 저번에 근데 좀 급하게 했잖아. 마이 이렇게 나오나? 이거 맞니? 맞는 거. 맞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판축을 쓴다는 얘기는 무조건 한쪽을 다 넘기잖아. 한쪽을 넘겨서 나머지 반대쪽을 x축으로 만드는 거거든. 사실. 근데 반드시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고 적당히 넘겨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좀 어렵긴 한데 얘는 이제 한판축이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리면 돼.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저번에 하다가 좀 시간이 이제 좀 애매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거든. 자, 이런 건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겠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얼마지? 루트 3분의 1인가?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2분의 1이) 얘보다 크죠? 예. 그쵸? 그러면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잡는 거야. 아 근데 씨 문제 어렵다. 이게 지금 알파 베타가 풀마 1 사이에 껴야 되거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갈게요. 근데 이거 문제 어려운데? 잠시만. 그러니까 한판축으로 더 작아요. 그래. 이거 3분의 작나? 3이잖아. 아 이거 작구나. 쏘리. 2분의 1이 안쪽에 떨어지니까 여기 떨어질게요. 잠깐만 여기 떨어지지.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이게 풀마 1이 있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뭐가 앞에 맞는데 기둥을 두 개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기둥을 두 개를 세웁니다. 두 개를 세우고 이렇게 풀마 1 이런 식으로 잡고. 왜 일로 그러니까 왜 이거를 1로 세우냐면은 지금 문제의 조건이 이거잖아. 알파 베타가 풀마 1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아하. 두 개의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림을 여기가 잠시만 여기가 이제 2가 나오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gx는 이 빨간색 점을 무조건 지나갔는데 알파랑 베타가 이 두 개의 막대 기둥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림상. 그럼 그림상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지금 m 값을 바꾸면은 너는 설명 다 안 듣냐?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집중력이 바닥이지? 답이랑 다르고 있어. 얘가 지금 기울기잖아. 예. m 값을 바꾸면은 이게 기울기 이렇게 돌아가 회전이 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범위가 내가 지금 그래프를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얘랑 얘 사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랑 이때의 기울기가 기준이 돼서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고. 예.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얼마 나오지? 아 계산이 이렇게 어렵냐. 얼마냐? 2분의 3에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2? 4인가? 아니 계산 좀 해줘봐. 3분의 맞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m 값이 쟤는 9분의 2가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 쟤는 맞겠지. 쟤 2 같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아니 4 아니냐? 4? 안에? 4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범위는 뭐냐면 결국엔 여기서부터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사이에 끼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풀이야.
맞아요. 애들이 이렇게 못 풀어. 애들은 지금 한 판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무조건 한 판축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런 거 풀이 구사를 못해. 애들은. 딱 봐도 이게 쉽진 않지. 그렇죠. 저렇게 그냥 근데 요렇게 풀 줄 알면은 이건 진짜 잘 푸는 거야. 잘 풀- 이런 것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난 저 문제를 몰라. 자, 그 다음에 알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해보자고. 저렇게 안 풀었는데. 한판축이 너무 나도 한판축이 가장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대중적인 방법인데 사풀로. 그거에 꼭 얼매일 필요는 없어요. 야, 이런 거 할 수 있겠니? 이거 기출인데 선동여고 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종덕용 서울권 기출. 서울권 기출 한번 풀어볼까? 3번. 왜 요거에 있어? 근데 얘는 어렵지 않아. 종덕여고 자, 한번 읽어봐. 체육승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큰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얘가만 얘는 거야. 맞죠? 어떻게 할래? 저게 1이 알파 베타 가운데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경우를 다 나눈다고? 두 개를 빼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여사건 가자. 아니 가운데 있는 여상권이 더 낫지. 여사건이 뭐야? 그러니까 저사건을 다른 거 보고 말고. 아주 단데.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뭐를 빼냐면은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커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차라리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 있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지. 아, 하지 말까? 다른 문제 풀까? 이거 할 수 있겠니? 전체에서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빼면 되지 않겠냐? 예.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뽑아서 낼 수도 있고. 쌤 근데요. 1을 가운데 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눌 수는 있지. 아니 1로 그냥 가운데 놓기만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알파 베타가 2시간을 해봐 끝난 아니, 거야. 그러니까 둘 다 1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만 커도 되는데 둘 다 1보다 커도 상관이 없지. 하나만에 커도 되는 게 최선의 조건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가? 구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1보다 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1보다 클 수도 있는데 물론 둘 중에 하나만 1보다 큰 게 좀 더 까탈스럽긴 하지. 근데 그거는 M값의 범위는 이쪽이 더 M값이 더 넓은 범위로 나올지 아니면은 뭐 다르게 해가지고 M값이 더 넓은 범위로 나올지까지는 몰라. 그건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도 되는데 얘는 여사건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예시를 좀 보여줄게. 미쳤다. 아 신기하다. 이 문사를 내는데 여기서 마스크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알고 코가 있어. 아파서 지금 코 배 아파서 지금. 새끼는 마스크를 물고기가 됐어. 계속 여기 있어.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싶은데 이거 김영석 파가 되자. 싫어. 너 싫어했나? 나 이러고 있겠지. 나 이러고 있어야지. 분열. 정신분열 뭐. 끼지 마. 야 근데 그건 진짜 어렵다. 못하네 머리카락 저장. 야 몇 개 좀 더 해보자. 머리카락이 못하네 머리카락이 있어. 괜찮아. 불가의 머리카락이. 할머니. 아마 개만. 야너 머리 자르고 오늘 그대로 입고 왔지. 그럴 수 자 4번. 안 따갑냐? 안 털었네? 자 이건데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고 합시다.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이거 풀어봐.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하는 슬슬 어려워지지? K 갖고 해봐. 싫어지. 해봐. 값이 나와요? K 값의 범위. 어쨌든 값이 됐든 범위가 됐든 하라고. 병원에서 되게 남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손으로 하라고. 내가 해봐. 이거를 하면 실력을 좀
너무 어려워. 못할 것 같아. 이게 그 이거 지금 쓰신 거니까 몇 아, 번 문제였어요? 알겠어요. 뭐라고? 이거 쓰신 건 몇 번 문제였어요? 이거 지금 4번. 아니 그 고등학교에서 쉬운 거 아 이거 지금 학교 기출입니다. 서울권 기출이에요. 몇 쉬운 아 몇 번인지까지는 내가 안 적어놨지 그거는. 아 이걸 할 수가 있어. 야.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야 이런 것까지 하면은 야 이거 야, 재밌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기출인데. 여기에서 실근이 없어. 여기에서 실근을 갖지 않을 때 M값을 실근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실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실근이 없을 때 K값의 범위. 요거는 정신여고 기출 19년도. 조금만 시간을 이것도 어렵다. 가만있어. 일단 해봐. 이런 것도 몇 개 하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 근데 이건 가만있어 보자. 일단은 두 문제. 두 문제 정도. 할만한데? 요 정도 좀 풀면은 진짜 잘하는 거다. 이거 생각보다 쉽다, 보니. 아니 해봐. 아, 해봐. 왼쪽 문제는 잘만 생각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딱 한 줄에 끝나요. 그냥 한 줄에 끝나는데 그 한 줄에 끝나는 거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딱 한 줄에 끝나. 수식은 딱 한 줄이야. 한 번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생각해. F1, F 마이너스 곱하면 무수다 그거 쓰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끝이야.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냐 이거지. 나 처음에 못했는데 답에 근접했을 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지금 보원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 보여줄게요. 야 요거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거든. 그러니까 경우가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알파 베타가? 맞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fx라는 2차 함수를 두자고. 근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경우가 4개가 나오거든 사실 봐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가지 경우가 다시 한 가지로 통합이 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두 분이 당연히 알파 베타겠지. 아 그죠. 베타 알파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 그거 바꾸면 돼. 상관없어. 요건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기둥을 세우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거든. 근데 베타 알파를 제가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를 바꿔야겠다. 민성이 말대로 베타 알파를 이렇게 바꾸고, 근데 베타 알파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좀 따라왔니? 여기가 1이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나오지 않아? 이때도 음수가 나오지. 이때도 음수가 나오고 이때도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풀과 A를 곱했을 때 음수가, 그러니까 이걸 풀면 돼. 그냥 이런 거 생략하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다시 한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설명 이해가 돼?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난 오른쪽 문제도 봐봐. 이런 거 난이도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애들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그래요. 풀 수 있겠니? 있지 않을까? 야, 저 범위에서 이 정도까지 풀면 이거 진짜 최상급이야. 여기서 지금 실험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 어떻게 접근할래? 그럼 저걸 갖다 싹 다 나눠버릴 거야? D가 0보다 작다겠지. 이따 봐도. 지금 그런 거 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 여사건으로 가는 거야. 여사건. 저 범위가 좀. 아니 여사건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게 실근에 있는 경우. 여기에서 그렇지. 여기서 실근을 없다라고 했잖아.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전체 범위에서,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 여기에서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뺀다고 오히려. 근데 이런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어려워. 다시 여기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는 분명히 머릿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붕 뜨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겠지. 가장 쉬운 게 붕 떠도 되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라앉았어? 가라앉았는데 이럴 수도 있지. 여기가 만약에 마삼이고 여기가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똑같이 가라앉는데 여기가 마삼이고 플러스 2야. 지금 경우가 엄청 많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되게 많잖아.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삼이고 잠깐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둘 다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지금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 붕 떠도 되고 한쪽으로 왼쪽으로 몰아도 되고 오른쪽으로 몰아도 되고 둘 다 안에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집합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나을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경우가 되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실근을 갖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는 거지. 근데 포인트는 무조건 한 반축이고 그래프로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아예 문제를 바꿔버린다. 실근을 갖지 않는 거를 푼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실근을 갖는다고 치자. 그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럼 저쪽에서 실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할 건데 얘는 이제 경우가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 근데 이것도 많기는 한데 얘도 3개고 쟤도 3개 아니야? 아까는 4개였어. 4개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아이씨 복잡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거 설명 이해가 돼? 예. 난이도가 되게 높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거든. 왼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근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실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둘 다 그냥 2개만 나올 수도 있지. 저거 하는 건 쉽겠잖아. 잠시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잠시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까지는 없잖아. 그러면 이것도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서 접하는 것도 괜찮지. 근데 그거는 3번이랑 4번을 이제 묶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지 않나?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정은수만. 근데 이런 걸 다 따질 수 있다. 근데 3번이랑 4번은 사실 묶을 수는 있지. D가 0보다 바꿔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0보다 큰 거고 0보다 같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묶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맥락은 알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합쳐준 다음에 전체에서 다시 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한 문제야. 이제 한 문제 푼 거야. 기출 문제야.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딱 튀어나오면 3, 4번 경우에선 축은 안 떠줘도 되는 거고. 축 따져야지. 당연히 따져야지. 축 따져야지. 이게 알파 베타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축 당연히 따져야지. 이 안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1번은 함수값 2개만 따지면 되죠. 요거. 함수값 2개. 2번은 야 잠시만. 이거 1번이랑 2번도 합칠 수 있겠다 얘들아. 야 1번이랑 2번을 합쳐서 이렇게 가도 되지 않아? 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1번, 2번 합쳐서 야 이러면 1번, 2번 합치는 거지. 그렇지? 이러면은 이게 됐든 저게 됐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그러니까 3번과 4번도 이제 합칠 수는 있는데 여기다 둘 다 양수 주고요. 아 잠시만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근데 이게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 아닐까? 0이어도 되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등호 잘 봐야 돼. 요것도 그러면 0이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어려워. 여기도 갔다가 들어갔다. 만약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면 그게 접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 만약에 되는 건가? 축이 마삼이면은 잠깐만 대칭 잠시만요. 나도 헷갈려서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 잠깐만 좀만 생각해보자. 아니 좀만 생각해보자. 만약 이렇게 갔어? 그럼 안 되지.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이렇게 갔어. 이건 되는 거지. 대칭축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저건 1번이 저거랑 똑같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헷갈려. 야 기술은. 자, 요거 계산할 때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계산상 됐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물론 이제 등호가 분내 만에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게 근해 분리라는 거거든.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적절히 끊는 거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저 금요일날 언제 나오나? 잠깐만 5시 반. 9시 반이나? 왜? 생각보다 6시 15분 나오는 게 아니지. 40분밖에 안 그러니까 야 45분 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일단은 설명은 이 정도면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면서 디테일을 하나 풀든가 하면서 좀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럼 5시 반 와요 그러면? 5시 반. 저기 사탕 먹어야지. 오늘 이거만 진짜 실컷 설명해 주는데 얘들아 저기 책을 좀 봐봐. 자, 책 좀 보자. 얘기를 좀 합시다. 다음에 숙제 양이 얼마나 되지? 너 꽤 많네. 너 숙제 양이 얼마나 되죠? 여방이랑. 아 근데 여방 쪽도 사실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야, 나 2차원수한테 너무 처맞아서 이거 못하겠어. 아 근데 1등급이 너무 많아. 아 나 이번에 숙제 1등급 2참수에다가 이거까지 갔어. 아 진짜 너무 못해 그거. 야, 못해. 야, 너 1등급 2차원수 하는 동안 너 3시간 걸릴거든. 아 진짜 누가 안 가고 그 다 푸는데 적어도 한 2시간. 아니 그냥 한 문제당 10분을 잡고 해야 여유. 10분 잡아도 3시간 걸려. 2등급 킬러가는 5분 걸리고 나 1등급 10분 한 2 15분 30분 걸리거든. 30분에 42문제. 야, 그래. 야, 이 문제 있지, 이거. 나 이거, 야, 167번 있잖아, 이거. 아야 어려워 이거. 저거 나 이거 2021년 이거 풀었었거든? 이거 개오래 걸려, 진짜. 이 그래프가 프로가 많았었냐? 이 엉덩이 모양으로 그려지. 얘 풀었는데? 나 그거 풀었는데. 그래, 이렇게. 얘들아 그리고 대만이, 아니, 진짜 개오래. 야 저기 네? 얘기 좀 하자. 만약에 문제를 보다가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뭐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사실 괜찮긴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너네도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 하긴 했었지. 하다 보면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라서 정말 좀 그지 같은 문제들이 좀 껴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중간중간에 빼면서 하자라고 처음부터 얘기는 했는데 너네가 사실 싫다고 해서 별다른 얘기는 안 한 거야. 너는 싫다고 했었잖아. 나는 빼면서 가자고 했는데. 싫어요. 기억나니? 쌤 근데 네. 거론해서 1등 달리는 거 아닌데? 살짝 그렇긴 한데. 내가 다 해야지. 난 다 해야 근데 이제 보면은 야 다음에는 부등식은 양이 좀 적어. 지금 보니까 H가 부등식인데 부등식이 94문제야. 얘들아 부등식이 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 양이 좀 적어서 여기 1등급 필요가 없다? 네 문제 야, 이래도 있어. 여기 할 때는 아마 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1차 부등식은? 그럼 여방보다 부등식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 다음 턴 숙제는 오늘 했던 숙제보다는 좀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부등식도 좀 양이 적고요. 부등식 자체는 근데 사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진짜 많아. 부등식에서도 나는 이제 메인 테마로 좀 잡고 싶은 게 절대값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절대값 그래프. 근데 잠깐만 이거 얘기를 조금 하자. 오늘 내가 질문을 못 받아줬잖아. 설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거의 그냥 계속 질문만 받지 않을까? 단원 4개 합치면 질문 꽤 많겠지. 네. 단원 4개 질문 다 받아줄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알겠죠? 얘들아 화요일 날 네. 1차 부등식까지 그러니까 170쪽 170까지 해오는 걸로 하고 오늘 숙제가 아마 좀 꽤 많이 밀려있어. 밀려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보완을 좀 해봐.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하겠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완을 좀 해보고. 쌤, 저좀 부정 파일에 찍어볼까요? 뭐라고? 부정 파일에 찍어볼까요? 아니 오늘 도장은 오늘 찍어야지. 오케이 깜빡했지. 저기 얘들아 얘기 조금만 하자. 금요일 날 아직 3분 남았어. 금요일 날 나 목 아파 지금. 네네. 로봇도 들고 목 아파. 금요일 날 스투 다 해왔어. 스투 했냐 근데? 다 했어요.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다 했어요. 근데 스투는 양이 좀 적잖아. 망해. 이거는 조금 좀 그러니까 수상에 비하면은 양이 되게 적지 않아? 수상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3분의 1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스투는 양이 적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금요일이면 그래도 내일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일 좀 잘 해보고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합시다. 화요일 날은 내가 3시간짜리 수업인데 거의 질문만 받아야 될 것 같아. 화요일 날은. 왜냐면 단원이 4개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근데 부등식은 질문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2차 함수가 예상. 생각이에요. 부등식은 질문이 별로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도 아마 질문 별로 안 나올 거야. 거의 2차 함수랑 여방에서는 거의 나올 거야. 거의. 2차 함수랑 여방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저기 이런 거를 조금 적용해보자. 반드시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 있잖아. 그럼 사실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는 게 좀 좋거든? 그러면 너네가 카톡에다가 번호를 좀 남겨줘.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이 됐든 2차 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지 반드시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 있지. 그러면은 뭐 어떤 단원의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너네가 카톡에다 좀 남기는 거야. 그럼 내가 화요일날 그거 선별을 해가지고 싹 다 풀어줄게. 일단은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좀 몇 번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수업을 좀 매끄럽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냥 뭐 갑자기 뭐 지금 나도 몇 문제 나올지 예상이 안 되잖아. 질문이. 그러네. 오답은 잠깐만 지금 오답 안 썼구나. DT 3번 치워놓을래요. 아씨 이거 한 문제만 쓸걸. 그냥 알아서 풀어봅시다. 선생님 그냥 일단 도장만 찍어주시면 야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오답 이러면 안 되는데. 야 한 칸 밑에다가 야, 찍어. 오케이. 야, 이렇게 하자. 일률적으로 2칸 밑에다 찍어줄게. 2칸 밑에다가 찍을 테니까 너네가 집에 가서 오답을 채워와. 알겠지? 네. 오늘만 그렇게 하자. 되게 치면 오답 봤어. 집에 가서 2문제 채워오자. 뭐 아무거나. 야, 그 다음에 도장이 어디였지? 170. 야, 도장 170. 야, 우리 퇴근해야 돼, 이제. 170. 영어 잘했어. 야, 필기노트랑 오답노트랑 책이랑 다 꺼내봐.
아 설명 진짜 어렵다. 나는 수수 나가리가 나지 않을까? 문제가 될 거야. 이게 여기 다시 공부해야 돼. 오케이. 자 170이요. 자체가 안 들어. 처음에 4일 중에 이틀 공부하고 170은 반반하고 한다는 거. 여기 공부한 적 있어. 나는 아무데도 안 갔잖아. 집에서 할 게 나도 없어. 서울에 오케이, 170. 하루는 진짜 13시간 한번 한 거 같은데. 그 다음에 5단 나 집에만 있었잖아. 나는. 그래서 파괴 여기 지금 채워. 나 어제 3명 가지고 잘안 자가지고. 오케이. 아, 네. 6시간. 학원 입지만 하는데 6시간을 줘. 오케이. 근데 무슨 간지는 들어. 왜 오늘 안 해? 집에서 채워. 그렇지. 얘랑 나랑 하루에 10시간씩 꺾다. 야 170. 170. 하루에 10시간씩 깎아 잡고 해. 여기가 16시간에 그래. 하루 16시간 하고 하루 너무 나가고 하루 16시간 하고 아 이거 나가고. 나 줄로. 원래 매일 13시간 안 해. 아 근데 내가 아무리 170. 하루에 공부 안 해도 하루에 10일이 야, 하루에 5시간이잖아. 한거 같은데. 많이 해봤거 13시간 이상 공부 못한다고요. 여기가? 야, 내일 공부하고 한 1-2시간 여기가 10시간. 5다. 평소에 10시간 정도 하지 않냐? 하루에? 하루에 5시간도 안 해봤어. 그래? 매일 10시간. 할만해. 오케이. 야, 니처럼 16시간 하고 한 다음날 영당하고 그 다음날 16시간 하고 하루 넘당하고 이런 왜 하는 거야? 원래는 맨날 13시간 하잖아. 고생했다. 퇴근하자. 하자 의대 가라 시작. 야 성적표 뭐냐 성적표. 오늘 아무만 안 했다 해도 5시간을 냈어. 나 설에 급발진해가지고 인강을 2강, 10강까지 끌어올려. 뭐 들었냐? 난 공학과. 나 수학 한번 들어. 나 개념에 나비효과 원매트 딱 개빡쳐서 적응. 왜? 나 그거 적고 다른 데로 저희는 과목 나가. 지금 수원 좋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알아볼게. 아 정확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니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요? 고생했다.